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약간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큰 갈등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 비례대표와 관련한 요구는 수용했다 이렇게 보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1차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게 뭐 완전히 봉합인가? 어설픈 봉합 같고 미봉이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었는데 네. 2차 대전이 곧 있을 거라고 했는데 2차 대전이 결국은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내밀하게 있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죠. 선거 끝나면 어찌됐든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국내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해외로 아마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 이럴 일인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납득이 잘 안 돼, 이거는. 근데 이럴 일인가라고 네.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황은 네. 그러니까 결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여기서 상식적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 시민들, 일반 유권자들. 뭐 그렇게까지 안 가도 그렇게까지 안 가도. 우리의 상식 말고 네. 국민의힘의 상식, 국민의힘의 상식.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의 상식, 그 수준에서의 상식만으로 봐도 황상무 수석은 사퇴하고 그렇죠. 이종섭 대사는 와야죠. 그렇죠. 오늘 10시 50분에 온다고 하는데 오늘 10시 50분에 온대요. 네, 10시 50분 비행기 타고 온다고 하는데 온다. 네. 사실 알리바이를 다 만들었어. 또. 오늘 사실 그럼요. 새벽에 오는 줄 알고 새벽에 공항에 기자들하고 지금 그 야당 의원들하고 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새벽에 안 오고 10시 50분에 온다는데 네. 아무튼 오는 게 상식인데 왜 이거를 지금 황상무 수석 사퇴하는 것도 일주일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6일 만에 사퇴했는데 네. 그리고 이종섭 대사 오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좀 이따 쭉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다 몰려가가지고 제발 어떻게 안 될까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은 고집을 부리는 거냐에 대해서 네. 왜 이렇게 고집 부리고 말을 안 듣는 거냐. 그냥 상식 자기네 편 상식에 봐도 자기네 진영 내 상식으로 봐도 당연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를 네. 그냥 선거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선거만 생각하면 또 분노하시겠지만 선거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렇죠. 네, 하지만 네. 선거만 생각하더라도 네. 그 수준에서만 보더라도 이거는 결론이 뻔한 거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고집을 부리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 조선일보 사설도 그렇고 오늘 중앙일보 사설도 그렇고 이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참모들도 왜 그러는지 모른다고 한다. 대통령이 모른대요. 왜 그러는지를. 아니 참모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왜 그런지. 예. 아니, 설마 그럴까? 대통령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마음. 들고 예. 한동훈 위원장이 뭐 외국 나갈 거라고 하는 얘기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서 그런 그렇게 이야기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한동훈 뭐 측근이라는 사람한테 조언했다는 사람 얘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했어요. 예. 근데 어찌됐든 선거에서 이기잖아요. 예. 이기면은 미래 권력하고 현재 권력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가만 놔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선거에서 지면 책임지고 누군가 하나는 책임을 또 다 져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겨도 못 있고 뭐 저도 못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또 윤 대통령 성격이 또 와일드하잖아요. 와일드. 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와일드. 예. 그리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이니까 여기 남아 있으면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아유, 설마 민주공화국에서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공화국입니까? 아닌가? 검찰공화국인가? 오늘 앞에 사족이 좀 네. 길긴 했는데요. 네. 오늘 그러면 주제를 딱 하나를 정하자고 하면 막점 막후입니다. 막점 맞고. 네, 우리 뒷담화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뒤에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오늘 파볼까예요. 막점 맞고. 네. 그럼 제일 먼저 파볼 게 뭐가 있겠어요? 어제 갑자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다가 난데없이 지금 오늘 이종섭 호주 대사가 새벽 비행기 타고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는 황상무 수석 사의 표명을 수리했잖아요. 예. 사의를 수리했는데 그 막점 마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신문에 기사를 저희가 아침부터 눈이 빠지게 촘촘히 보셨어요? 네, 예. 보고 기사들을 진짜 궁금하네. 조각보 모으듯이 모아가지고 예. 여러분에게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이 막점 맞고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네. 네. 자, 그러면 먼저 조선일보 오면 보시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밤 늦게까지 지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침에 전격 발표를 했다 그 말인가요? 네. 예. 어제 오전
그 황상무 수석 사의 수용 사실을 발표한 게 6시 49분입니다. 맞아요. 새벽에 그랬다고요? 예,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일단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기사만 기초로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쭉 다른 신문까지 내용까지 같이 섞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조선일보 기사로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14일이죠. 예.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오찬에서 황상무 수석이 이른바 회칼 발언을 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 하루 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말인 지난 16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서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윤 대통령 무서워서 건의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긴 했다 그래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즉답을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도 관련 내용을 전했죠. 그렇죠. 근데 이 조선일보의 기사는 약간 괘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 그래요? 나중에 평가를 좀 이따가 다 네.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네.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면하고 뭐 쭉 썼는데 일면하고 이제 5면 넘어가면 그냥 기사인데 일단 관련 부분 말씀드리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당초 대통령실에서도 두 사람의 거취 문제,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황상무 수석 문제, 이 두 사람의 거취 문제를 오래 끌고 가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했다. 그래서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한동훈 위원장의 요구가 있기 전날인 16일 오후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윤석열 대통령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종섭 황상무 리스크에 대한 심상치 않은 여론을 보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원칙을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원칙이 그러면서 뭐야? 뭐 그러니까 이걸 뭐 인사 원칙이겠죠. 그냥 원칙이 그걸 참모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원칙이 뭔지 모르겠네.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아무튼 뭐가 원칙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서 먼저 각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국민께 설명하자며 회의는 끝났다. 예. 그래서 맞아요. 중앙일보가 뭐라고 요약하냐면 비판 여론은 인지했으나 여론 압박이나 정치권의 공세에 떠밀리듯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원칙론이 강했던 것이다라고 해설을 하는데 원칙론이 아니고 고집이지. 그렇죠. 고집불통이지. 근데 이 상황에서 네. 이렇게 끝났냐? 네. 이후에 여론이 악화일로지 않았습니까? 19일 국민의힘 선대위 발대식에 모인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대로 가면 총선은 망한다 라면서 황수석 사퇴, 이대사 기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폭이 됐다. 그리고 이 오면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는 여권 관계자는 참모들 사이에서 이대로 가면 총선 결과가 100석 미만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우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TV조선에서 이렇게 보도했다고. 민심을 잘 받들어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 대통령 덕분일 것이다. 당근과 채찍이죠. 채찍. 예. 이대로 가면 100석 미만이 됩니다. 대통령님. 예. 그러면서 근데 이게 수습이 되면은 예. 다 대통령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신이 사회생활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우쭈쭈를 해야 되죠. 그렇죠. 사회생활을 어르신들 이렇게 결단하시면 예. 그 덕은 다 대통령. 어르신들 모시는 자세. 그렇죠. 예. 같은 말이 계속 나왔다고 했다. 19일 밤에는 총선 직전에 갈등이 길어지면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다양한 경로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그래서 네.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양측이 또 정면 충돌을 치닫는다면 이는 윤한을 포함한 여권 전체의 공멸을 의미한다라고 봤는데 하지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구를 수용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예. 그렇죠. 이제 갈등은 해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그런데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 반전은 오후에 일어났다. 이렇게 기사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예. 소설이야. 예, 반전은 오후에 뭐가 일어났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계를 좀 돌려가지고요. 18일 오전 대통령실이 15분 간격으로 두 차례 서면 입장을 내잖아요. 이 대사가 공수처에서 출국 허락받고 부임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공수처가 1시간 30분 만에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반박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종섭 황상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사이에 황수석 자진사퇴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또 대통령실에서 직접 반박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론이 악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19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죠. 국민의힘 선대위 발대식에서 수도권 후보들이 이대로 가면 총선은 망합니다. 이러면서 집단 반발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이제 결정이 나온 거예요. 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 그 조선일보가 상황을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그저께 밤이죠. 네. 어제 발표가 나왔으니까 예, 새벽에 그랬죠. 발표가 나왔으니까 그저께 밤에 몇몇 외부 인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이제 결심을 국민께 알리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참모들 말고 이 사람들 누굴까? 지인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지인들이 누굴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앙일보에서는 지인들이라고 김한길 표현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인들 아니었어요? 옆에 글쎄, 있는 이게 사람들. 궁금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지인들이라고 표현을 한 중앙일보는 알았을 것 같아. 지인이라고 조선일보에서는 몇몇 외부 인사라고 했는데 예. 이걸 지인들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면은 모르고 얘기했나? 누군지 알지 않았을까? 알았겠죠. 네. 근데 이제 예. 지금 들으시면서 약간 예. 보도의 톤의 차이를 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중앙일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뭐 말씀 안 드린 뭐 동아일보나 이런 신문들도 그렇고 다 네. 톤이 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다음에 그 외의 신문들도 기본적인 이 사안의 어떤 서술 방식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예. 고집을 막 부리면서 참모들도 와서 얘기하고 당에서도 와서 얘기하고 누군지 와가지고 지인들도 이야기하고 네, 예. 입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총선이 망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막 듣다가 그러면 뭐 황상문 사퇴시키고 이종섭은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해서 끝났다. 요 틀인데 조선일보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 이게 다른 뭐 막 언론에 보도가 되고 추가적인 논란이 될까봐 이미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말을 안 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 멘트가 기사에 나와요. 매우 조선일보는. 중요한데 예.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가 인용이 돼 있어요. 그 지금 김인하 평론가가 말한 거예요. 예.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느 정도 결심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원칙의 관점에서 국민께 사안을 설명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본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반박하거나 이러는 과정을 사안의 본질을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보다 해몽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지인이 지금 설득했다라고 한 게 예. 그래서 그 말씀 나와서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예. 지인이 뭘 설득했다라는 거냐면 저 표현은 이 마음을 지금 먹었잖아요. 그 이미 마음은 생각은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런 결론을. 그러면 그 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음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미 마음을 먹으셨다. 예. 이것을 황상무를 사퇴시키고 이종섭을 불러오리라고 마음을 먹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경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니 마음을 먹고 있는 걸 알면서 이제는 그 마음을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예. 그러면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첫째,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참모, 이관섭 비서실장 포함해서 네. 다른 참모나 누구에게도 자기 속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가지고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자신이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별도로 털어놓은 지인이 있어가지고 네. 그들과만 소통을 하는 어떤 비선이든지 뭔가가 있어서 그들의 얘기를 조선일보가 들었다. 요 얘기든지. 근데 그 사람들은 공직자가 아니다. 공직자가 아니든지 네. 몰라요. 뭐 마법사든지 지인이라고 네. 하니까 뭐 마법사든지 지인이든지 마녀든지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분이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네. 분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 예. 그런 게 아닌데 조선일보가 그런 걸로 지금 마사지를 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제가 있지. 볼 때는 예. 이럴 때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많이 이제 접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예. 마사지를 해요. 그렇죠. 지금 그렇지. 상황을 마사지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마사지돼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도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거기 아까 제가 요 말에서 잠깐만 제가 죄송한데 첨언을 하면 언론의 입장에서 대통령실이 마사지를 하면 그대로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제가 그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예. 마사지를 하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게 마사지죠. 그러니까 마사지에서 나오는 물론 이제 그것도 그렇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마사지에서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일단은 두고 난 다음에 우리 나름의 해석이나 분석을 덧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 말 아까 제가 그 조선일보가 전한 말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억을 상기시키자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느 정도 결심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원칙의 관점에서 국민께 사안을 설명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본 것 같다. 그게 막 대통령실하고 공수처하고 반박하면서 나온 설명이었던 거예요. 예. 만약 윤 대통령이 설명도 없이 즉각 조치에 나섰다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건의했을 때 즉각 조치에 나섰다면 이런 얘기예요. 제2, 제3의 정치 공세가 이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버틴겼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동아일보 3면에서도 대통령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인용되고 있어요. 예.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대통령은 논리와 정합성을 갖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마치 토끼몰이를 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수습이 더 꼬였던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막 대통령을 토끼몰이 하듯 몰아버리니까 참 잘 해석해 아니 준다. 근데 요거는 네. 동아일보 보도는 또 다른 톤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마사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제 뭐 국민일보인지 어느 신문이 저 대통령실의 마사지를 오후에 그대로 받아 쓴 기사 긴 걸 하나 냈어요. 예. 그 기사에 보면은 지금 조선일보 톤이 거의 저 톤도 사실은 저 톤도 마사지를 한 70% 받은 거고 100% 다 받으면 예. 이미 대통령은 이미 모든 걸 내다보고 있었고 아. 심지어 황상무 수석의 사퇴 일정도 이미 다 이 계산을 해서 예. 이종섭 대사 이 자진 귀국을 발표한 일정에 맞춰가지고 사퇴 일정을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근데 마사지를 했는데 아니 사표를 잠깐만요. 사의를 수리하면서 그렇게 짤막하게 그렇게 성의 없이 내는 그런 사직서를 국민들에게 틱 오전 6시 40 몇 분에 기자들에게 보낸 게 사안을 잘 설명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니까. 예, 아니죠. 네. 그런데 그걸 대통령실이 아무튼 위대하신 윤석열 수령님이 아니고 대통령님께서 조금씩 화가 나려고 하네. 예, 모든 걸 예측하시고 모든 걸 계산하셔가지고 이랬다까지 썼는데 예. 동아일보는 뭐냐면 예. 동아일보의 그 앞에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아마 왜 이걸 쓰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동아일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재밌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예. 법적, 논리적 문제가 없다며 황수석의 사퇴와 이 대사의 조기 귀국에 부정적이던 윤 대통령이 끝내 이를 수용한 것은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도 끝이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위기론을 받아들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사흘 전만 해도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홍보수석, 캠프 수행실장이던 이용 의원 등의 황수석 사퇴 이 대사 조기 귀국 입장에 경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 전해드렸죠. 예. 그리고 직접 확인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에게는 직접 전화의 진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걸 하고 나서 지금 말씀드린 대목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토끼 몰입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수습이 더 꼬였던 측면이 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경로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대통령이. 예. 왜냐하면 이전에 어쨌든 해결 가닥을 잡자고 참모들이 얘기하는데 여당까지 들이받으니까 그거에 더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해 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걸 비판을 하든가 욕을 하든가 하지. 대통령이 여당이 들이받으니까 예. 더 고집을 부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 그래요? 그리고 고집 부리는 대통령이시야. 예. 그렇죠. 황수석은 지난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예. 대통령실이 18일 자진 사퇴에 선을 그은 다음 날에도 한동훈 위원장은 내 입장은 그대로라며 총선 앞 용산의 결자해지를 압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용산 참모들은 선거 민심과 국민 정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일 밤까지도 아슬아슬한 기류가 계속됐다. 아슬아슬하다는 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고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윤 대통령이 20일 새벽 사의를 수용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고 고집을 부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대통령의 얼굴이 확 보이잖아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얼척이 없어.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위기 상황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하거나 국민들이 그렇게 이걸 굉장히 비판하고 수도권 여론이 다 뒤집어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끝까지 고집을 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스타일이 지금 국정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럼 사설을 제가 그 부분에서 이거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예를 들면 중앙일보도 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같은 이제 표현을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중앙일보 사설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찾는 동안에 제가 이거 얘기할게요. 조선일보가 아까 마사지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사에도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또 그러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12면에 그 공원유착이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실이 그 근거를 가지고 삼을 만한 공수처하고 언론 근거를 삼을 만한 기사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썼어요. 좀비화된 공수처가 이종섭 정치공방 키웠다. 제목만 들어도 진짜 그런데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하다가 사직서를 냈던 김성규 수사 1 부장검사가 어제 처장 직무대행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서 일단 돌아온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의 직무대행 체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송창진 수사 2 부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차장 직무대행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공수처는 4번째 처장 직무대행 체제를 맞았다고 하는데 이 1월 달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장을 임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렇게 2달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종석 호주 대사 도피 출국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는 상황에서 네. 하여튼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더라. 아니 여하튼 호주 대사로 왜 임명했냐고.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면서 여하튼 호주 대사로 왜 임명했냐고. 대통령의 논리를 네. 성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다 필요 없고 최수근 상병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되냐고. 여기서 아까 찾던 네. 중앙일보 사설의 대목을 네. 소개시켜드리자면은 네. 제목이 윤한 충돌 속히 일소하고 예측 가능한 정권 대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설 제목이. 예측 가능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지금 예측 가능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네. 예측 가능한 정권 대결이라고 쓴 겁니다. 예측 가능한 정권이면은 제목이 예측 가능한 정권이 되라고 안 했겠죠. 천일 기도를 하세요. 네,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설이. 천일 기도를 해도 되지 않아. 그렇죠. 근데 이 제목만큼 네. 웃긴 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윤 대통령은 황수석 사퇴 전날까지도 네. 사설에 네. 이게 내용이 나와요. 사람 글이 쓰는 게 아니다며 유임을 고소했다고 한다는데 괄호 열고 괄호 내용까지 사람 글이 쓰는이라고 돼 있는데 네. 괄호 열고 버리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사람 글이 쓰는 게 아니다의 진짜 의미는 사람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것도 지금 이렇게 뉘앙스가 비슷한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면서 그 전해진 루머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렇죠. 그 투스타를 그렇게 그런 그렇죠. 식으로 자르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사단장 아니야? 그거하고 그런 지금 거. 좀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유임을 고소했다고 한다. 네. 그리고 한 위원장이 귀국을 촉구한 이 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소환도 안 했는데 왜 들어와야 하냐며 버티다가 귀국 요구 여론이 과반을 넘자 열흘 만에 마지못해 받아들인 모양새라고 하면서 현 정부를 두고 많은 사람이 예측이 불가능한 정권이라며 답답해한다. 상식에 어긋나고 총선의 악재인 게 뻔한데도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행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참모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 그러니까 총선 악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상식에 어긋나고도 있어요. 상식에 네. 어긋나고도 다행입니다. 황상무가 말한 거는 정말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그거를 계속 잘라야지 교수신문들조차도 그만두라고 계속 그다음에 얘기해요. 그렇죠. 한 30년 전으로 예. 돌려버리는 잠깐만요.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길어지면 예. 뒤에 막점 맞고 하나를 더 전하지 못하는 그다음에 사례가 벌어질 모르겠어, 수 있어요. 모르고. 공수처 얘기만 하나만 더 예. 할게요. 예. 공수처는 지금 조선일보가 저렇게 쓴 게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저 기사를 쓴 것만으로도 제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치. 아. 공수처가 지금 원래는 그만두셨던 분이 돌아와가지고 대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돌아오신 분은 왜 대행을 굳이 또 해야 됩니까? 왜 대행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 라일이라며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기사에 안 써 있으니까 얘기 안 그래. 하지만 윤석열 라일이라며 이 사람이. 그렇게 예. 의심되기 때문에 그런 예.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저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아니 다른 신문에서는 윤석열 라인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미 공수처에는 이 정권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고 출범한 지가 수많은 시일이 예. 지났잖아요. 예. 공수처 내에 윤석열 라인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예. 예. 그리고 이종섭 대사가 지금 4시간 수사를 이미 출국 전에 받았잖아요. 형식적으로. 그게 공수처가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안 보면 그 조사 받겠습니까? 조사하겠습니까? 그렇죠. 했잖아요. 이미 예.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음. 윤석열 라인이 이미 있고 눈치도 보고 있는데 추가로 이분이 왜 가느냐에 대해서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의 공수처 상태도 만족을 안 하는 것이고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사직서를 낸 이유가 있겠죠. 뭘 잘못해서 냈겠죠. 그랬죠. 그 기사에 나오거든요. 그 대목도. 예. 나중에 이거 다 지적이 될 겁니다. 하여튼 신임 공수처장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 2명 후보 추천 받았잖아요. 예. 이른바 윤석열 라인 후보로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비토를 많이 놓으면서 아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안 된다 하는데 결국은 공수처가 계속 공백 사태가 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1명 추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1명, 2명 추천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진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막점 맞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또 있는데 예. 일단 이거는 꼭 전해드려야 돼. 일단 경향신문 일면 보여드리고요. 이건 맥락상으로 그냥 제목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종섭 일시 귀국인데 한동훈 다 해결됐다. 진짜 다 해결됐을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질문만 던지고 갈게요. 한겨레 신문 사면 보여드릴게요. 한겨레 신문 사면 윤 민심 수용 모양새 취했지만
당내에서는 이종섭 사퇴. 예. 귀국해서 수사받는 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또 하나 비하인드가 있어요. 예. 이종섭 대사가 참석한다고 하는 예. 25일 날 열린다는 방산 재외 공관장 회의. 이거는 대체 뭘까? 그거 참석을 이유로 오늘 귀국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회의가 무슨 성격의 회의인지를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게 만들어지는 회의인지를 보여준 신문이 예. 두 개가 있어요. 예. 자, 동아일보 오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동아일보 오면. 예. 외교가 이종섭 귀국 귀국 명분위에 명분위에 방산 공관장 회의 급조. 외교가라고 우리 보통 기자들이 자기가 쓸 때 저렇게 애둘러서 쓰잖아요. 저는 KBS도 저 비슷하게 썼더라고요. 네, 한겨레 신문 하면요. 예. 방산협력국 대사회의 급조했나 이렇게 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예. 내용은 이거예요. 그 방산 재외 공관장 회의라고 하는데 이게 급조된 원포인트 회의라고 동아일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이번 회의가 개최된 건 이번 주초. 그러니까 이번 주초 그 개최가 논의된 건 이번 주초부터 논의됐고 그럼 이번 주초라고 하면 며칠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는 거예요. 예. 한 정부 소식통은 수출 금융 한도 문제가 있던 폴란드 방산 수출 건으로 관련 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전부터 있었다면서도 이 대사가 참석하는 방안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고 하고요. 폴란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이 대사가 귀국하는 그림을 만들려면 가장 자연스러운 게 방산이다. 방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한겨레 신문은 이 관련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이 대사를 포함한 6개국 대사들이 주재국을 비우고 서울에 모여 하는 회의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지난해 7월 19일과 9월 21일 외교부와 국방부가 함께 연 권역별 방산 수출 관계망 회의 때는 재외 공관장이 귀국하지 않고 모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22일 연례 공관장 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다 그래요. 4월 22일 날. 그렇더라고요. 이때 네. 방산 관련 문제를 통상적으로 논의하는데도 네. 굳이 6개국 대사를 별도로 서울로 불러들여서 네. 회의를 한 거는 이종섭 알리바이 만들어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사가 심지어는 KBS에서도 나온 거 보니까 이건 그렇죠. 맞아요. 이건 정확한가 보네. 그리고 예.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기사를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예. 기사를 잘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여권 관계자는 관련 회의가 갑자기 잡힌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대사 본인은 귀국 후 공수처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본인 거취를 고민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가 뭐라고 돼 있냐면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회의를 하잖아요. 예. 회의 끝나고 다시 나가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달 10일 총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아. 회의 끝나도 안 나간다. 이게 무슨 예. 얘기냐면 예.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하고 그러면 대사 임무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총선 날까지는 안 나가겠다는 네. 뜻이야. 총선 때까지 안 간대요 집에. 왜 안 가냐? 난 도주를 안 한가? 도주한 거 아니다. 대사 아니 그러면 대사를 왜 그렇게 급히 내보냈어? 대사 업무가 급하지 않나 보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사 임명 업무가 급하지 나중에 하면 않나 봐. 되잖아. 그러니까 좋은 호주 공관장 나도 좀 가 있으면 안 되나? 그래서 회의 할 이유가 별로 없는 회의를 만들어서 예. 일단 들여온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나갈 이유가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왜냐 호주 대사를 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예. 그냥 있어도 되는 것처럼 계속 개기고 있고 그냥 뭐 개긴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계속 있고 그것보다는 쇼가 중요해. 그렇죠. 총선 국내 때까지 정치 쇼가 중요해. 무조건 총선 예. 때까지 있고 도주 안 했습니다만 예. 얘기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당은. 근데 아까 국민은- 대통령실 관계자 말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예. 두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느 정도 결심하고 계셨대잖아요. 예. 근데 왜 갑자기 공관장 외에는 이번 주부터 논의하고 어제 갑자기 최종 결정을 내렸을까? 예. 공관장들 야 불러 급히 빨리빨리 불러 6개국 공관장 다 들어와 주재 대사들 다 비워도 돼 주재국 비우고 다 국내로 들어와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이종섭이 빨리 지금 들어와야 돼. 예. 그리고- 대통령님 왜 결심을 하셨을까? 그리고 들어올 거면 굳이 회의를 안 열고 그냥 들어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회의를 굳이 열어야 되느냐? 한국일보에 보면은 윤 대통령의 기존 판단에 법적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는 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해서 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의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 꽁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꽁이 뭐 들키면은 머리를 머리부터- 쳐박고 안 보이지 뭐 이런 행동을 취하잖아요. 타조나 꽁이나 다 그렇게 취하는데 지금 뭐 뭔가 들키고 난 다음에 고개를 쳐박으면서
모래 위에 고개를 쳐박으면서 나 안 보이지 나 안 보이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이면 회의가 네. 끝나고 나가야지 왜 안 나갑니까 그러면? 그럼 추가로 또 일정을 막 만들려나?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지켜볼 대목이네요. 한겨레신문 사면요. 예.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예. 가급적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종섭 다짜고짜 신속조사 제초 공수처 난감. 예. 아니 이게 들어왔으니까 빨리 조사해. 공수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수사 개입이란 소리를 들을 만한 얘기인데. 아, 충분히. 예. 그러니까 지금 압박을 하는 건데 공수처는 아직 조사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그 자료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다가 아직 뭐 신범철 국방부 차관 지금 뭐 총선 출마해가지고 부를 수도 없어. 예. 유지현 법무관리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핵심 고리 역할을 했는데 네. 소환 조사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국방부 장관 야 나 들어오니까 빨리 조사해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거 부실 수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지. 이 면피용 조사를 또 받겠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건데 예. 이제 무차 얘기하지만 지난해 5, 6월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출석한다 그럴 때 검찰이 뭐라 그랬어요? 한동훈 뭐라 그랬어요? 한동훈도 그랬고 검찰도 뭐라 그랬어요? 네. 검찰은 이런 행태의 반복은 본인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라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기다려라. 음.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동훈은 수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겨레 사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장해찬 씨가 이럴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한 입 갖고 두 말하면 입을 찢어버린다는 말을. 아유 무서워요. 장해찬 씨의 말이야. 장해찬 네, 씨의 말. 너무 무섭다. 그래서 무서워서 출마했나 봐요. 한겨레 사설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오히려 대통령실은 이대사 귀국을 계기로 공수처를 다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공수처를 압박을 할 거다 이제부터. 예. 왜 조사를 안 하냐. 그렇지. 빨리 조사 왜 안 해. 왜냐면 공수처가 지금 조사할 준비도 안 됐는데 가서 왜 조사 안 합니까라고 하면서 공수처가 무슨 정치적인 뭐 노림수가 있나요?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한겨레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사 자격이 없는 피의자에게 임명장을 준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로 인해 상대국인 호주에도 적지 않은 외교적 신뢰를 범했다. 이 대사 귀국은 여론 무마책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돼야 된다. 이 대사는 귀국 즉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를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는 게 순리다. 대통령이나 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의 직무 수행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대사 수사에 외압이 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경향신문 사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설에서 25일 날 회의는 급조된 거다. 이거를 지적을 하면서 이 대사 문제는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출국 금지 상태인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낸 그 자체가 사안의 본질이다. 정부는 공수처 약식 조사를 이유로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신임장 4본을 들고 현지로 갔다. 뭐가 그리 급했길래 피의자를 빼돌렸냐는 국민적 의구심과 공분이 커진 이유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 남용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해라. 압박했다. 이 대사에 대한 수사 절차와 기간은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재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지 대통령실이 다그칠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직무에 관여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라. 그렇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예.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일보 사설도 이종섭 거치도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이렇게 지적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공수처를 설치한 본질적 이유는 대통령 견제예요. 그렇죠. 근데 예. 대통령이 예. 지금 불렀으니까 빨리 조사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밝히는 건 명백하게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제 공수처가 짤막한 입장을 내놨어요. 현재 수사팀이 언론 보도만 접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렇지.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된다. 공수처가 만약에 또 조사 불러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조사하는 신용 내면 진짜 공수처 없애야 되나? 네, 진짜 공수처 이거 설치한다 한 것 때문에 진짜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진짜 그렇죠. 그 시끄러웠고. 근데 이 정도 하려고 공수처를 하는 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요. 제가 자기관 둔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저런 공수처를 위해서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토론하고 네. 그랬다는 게 진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 공수처 안에 사람들은 있는 자기들도 자기들이 왜 그 그렇죠. 자리에 있는지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을 자, 가지고 좀 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막점 받고 하나 더 있어요. 비례공천? 네. 예. 제가 그만둘까요? 예. 한동훈, 이철규 비례공천 갈등 그 막점 마크도 저희가 설명해 드렸으면 하는데요. 예. 한겨레 신문 5면 보여주세요. 한겨레 신문 오면 네. 예, 이철규 비례공천 불투명 직격에 한밤 일부 수정 임시 봉합을 했다. 이게 이제 어제 한겨레 신문이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뭐 통화 내용까지 보도를 해서 좀 화제가 됐는데 예. 이 기사 내용을 뭐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일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철규 의원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고 공관위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비례대표 순번,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순번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황상무 수석 문제도 정리가 되고 앞서 쭉 말씀드렸듯이 이종섭 대사도 자진 귀국을 한다고 보도가 나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해결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와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러면서 정리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오후에 이철규 의원이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어. 네, 그렇죠. 기자들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미래의 공천은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다. 그리고 나더러 지금 월권이라고 하고 뭐 문제라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장동현 사무총장 다 월권이고 잘못됐다라면서 호남에 대한 어떤 배려가 부족하다. 그리고 당을 위해서 노력한 당직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놓고 이철규가 공개 비판했어요.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러한 주장을 막 했습니다. 이철규가 한 걸까요? 아니면 뒤에서 윤석열이 있는 걸까? 그것도 그치 설명 들어보세요. 네. 윤 대통령이 있어 뒤에. 네. 제가 주소들은 이런 여론을 들으면 네. 여당 분들도 네. 공개적으로 말 안 하지만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지나가면서는 네. 이철규 의원이 본인 생각으로만 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어요. 네. 다. 어쨌든 결국 그래서 어제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 공관위가 일부 이 명단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 명단 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겨레가 오면에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중에 흥미로운 대목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7일 저녁부터 18일 오전까지 전화를 받지 않자 윤재욱 원내대표에게 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은 다 빼면 안 된다. 이러면 나는 갖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다. 예. 그러니까는 나는 갖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단 발표 직전에 이철규 의원한테 전화를 다시 걸었답니다. 그동안 안 받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만둔다고요? 내가 관둘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러자 이철규 의원은 사무처 직원을 앞순번에 왜 한 명도 안 넣었느냐 호남 배려도 안 하고 그게 문제라는데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신윤이 죄인이냐 것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기사에 의하면 이철규 의원 반발에 친윤계 의원들이 동조한다는 거예요.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대통령도 엄청 화나 있다. 호남 배려하자고 했는데 생뚱맞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했고 또 다른 친윤계 의원 호남 당직자 배려해달라고 했더니 이철규 의원의 사천 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종성 공천관리위원 기자들하고 만나서 당선권이 20번까지 봤을 때 그중에 우리 당이나 정부를 위해 당적을 갖고 활동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당을 위해 고생한 분들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친윤계의 이런 반발은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 근거로 한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한겨레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윤 대통령은 공천에 간섭을 안 했는데 호남 당직자 배제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당정화합으로 가려면 그런 걸림돌을 한동훈 위원장이 제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겨레 기사 어떻게 끝나냐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은 수습되는 모양새지만 당 안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왜 끝이 아니에요? 선대위 관계자가 이번 갈등은 신주류인 한동훈계와 기존 주류의 싸움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고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도 한동훈 위원장은 당권을 더 세게 쥐고 가려고 할 것인데 윤석열 정부 임기는 3년도 더 남았다. 이 갈등은 언제든지 또 불거져 나올 것이다. 외국으로 안 갈 수도 있겠네. 아니죠. 아니야. 그러니까 가야지. 그러니까 가야죠. 그러니까 가야지. 이 갈등이 3년도 더 남았다는 얘기와 끝내 이길 수도 있잖아. 3년도 더 남았다는 얘기와 이 갈등이 더 간다는 얘기는 근데 총선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선 끝나고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더 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더 세요? 대통령 훨씬 세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3년 임기가 3년이 남았다고 하면. 아니 뭘 말만 나오면 이러잖아요. 이러는데 어떻게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렇죠. 느낌이 그리고 그냥 그래도 데리고 그건 있었던 아무 필요 없어요. 예. 아무 필요 실제로 없어. 실제로 운명 공동체예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고발 사주 사건도 이렇게 그렇죠. 점선으로 다 이어져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또 재밌는 얘기가 어제도 사실 전해드린 내용이 겹치긴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에도 있어요. 예. 그건 뭐 김성환 평론가님이 소개해 주시나요? 아니면 네. 네.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어찌됐든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앙일보 일면에 용산 이황 물러났지만 여권 비례 갈등은 격화. 예, 그리고 3명 기사요. 예. 그리고 이철규, 한동훈, 이재명과 뭐가 다르냐? 친년 친한 격앙돼 있다. 당내 친년 친한 건널 수 없는 저게 강건너. 저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와. 친년 친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거예요. 아, 외부에서는 그 정도로까지는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저렇게 심각한가 보죠, 저게. 예. 예. 그게 이제 네. 이 기사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왜 재밌다고 했냐면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실 이제 어제 드린 말씀인데 18일 비례대표 후보가 공개되기 10여 분 전에야 명단을 받아본 윤 대통령은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윤 대통령과 가까운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잖아요. 예. 한 20년 된 사이고 그렇죠. 같이 술을 많이 마셨대요. 아, 그러면 정말. 예. 예. 그다음 한동훈 위원장은 왜 술을 안 마시고 그래? 그러게 말입니다. 예. 사실상 그치. 당선권 바뀐 24번에 배치된 데 대해 친윤계는 예.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느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 그리고 주 전 위원장은 후보 명단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자진 사퇴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 교감한 결정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례대표 명단을 본 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는 취지로 배신감을 토로했다는 말도 들린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을 너무 믿었다는 얘기다. 그렇죠. 한동훈에 대한 배신감이네. 그치. 예. 대통령실은 비례대표 공천 불개의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한다. 이는 곧 윤 대통령은 원칙을 지켰는데 한 위원장은 원칙을 어겼다고 해석되는 주장이다. 이철규 의원도 이날 회견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니 이 사람들의 원칙은 도대체 뭐야? 예, 지금 그걸 뭐야, 따질 너도? 때가 아니에요. 예. 어찌됐든 아니다. 국민의힘 참 관계자 이해가 안 말을 되는데. 예. 아까 그것 때문에 예.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이 관계자 말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뿐 아니라 이제 친윤계와 친한계마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예. 총선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크게 몰아칠 수 있다. 요거 때문에 외국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허투루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요구했다고 하는 사람, 뭐 이철규 의원이 요구했다는 사람이 주기환 전 수사관, 광주시당 위원장뿐만이 아니고요. 예. 김영민 당 디지털 전략 정당위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이런 이제 호남 출신 인사하고 백현주 국악방송 사장, 이익선 전 기상캐스터까지 포함돼 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여기에 이철규 라인이 누가 포함되는지는 모르지만 뭐 여사도 의심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대통령도 의심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함부로 추측할 수 없어서 그렇죠. 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근데 여러 가지 분명한 거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분명한 거는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과 김영민 디지털 뭐 그 위원장이라는 분은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를 하는 분들입니다. 윤 대통령이 평소 즐겨보는 유튜브. 그래요? 민영삼이라는 사람이 민영삼과 그 알아둬야 되겠다. 그다음에 누구요? 김영민이라는 분이 개그맨 출신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그 친구 KBS에서 그 난리 났었을 때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인재 영입됐던 그 극우 유튜버 있어요. 논란이 있던 있어요. 그분들은 유튜브를 했고 국악방송 백현주 사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서 일했고 이익선 전 KBS 기상캐스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경축연회 사회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한대요, 이 사람들을. 그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 대통령님은 이렇게 시스템 공천 좋아하실 건데 대통령이 시스템 공천을 할 거면 정확하게 딱딱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갔지만 원래 딱딱 좋아하시잖아요. 시스템에 맞춰서 이기는 공천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하셨다. 그 시스템이 뭐야? 자기 마음이야? 근데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명단 있잖아요. 민영삼, 김영민, 백현주, 이익선 요 명단 추천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주변에 격앙된 어조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은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대통령의 결정이다. 시스템과 한동훈의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네. 지금.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단을 보면서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네. 또 던졌다는 거죠 또. 하여튼 예. 재밌습니다. 네, 여기까지 막전 마크고요. 예.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뭐요, 뭐요? 그랬더니 동아일보 기사 마지막에 또 재밌는 게 나와서 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예. 당내에선 이철규 의원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자기 사람 안 치려고 한 건 독인 개긴이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그래 그런 것 같아요. 한 친윤계 의원은 예. 한동훈 위원장도 청와대 근무 당시 인연이 있던 박수민 전 유럽개발은행 이사를 국민 추천제를 거쳐 서울 강남을 후보로 공천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런 것만 다 모아봐도 대단한 얘기가 될 것 그냥 같습니다. 본인들끼리 뭐 치고받고 안 해서 그냥 난리를 하는구만. 예. 이제 자, 막 예. 공개적으로 의자 예. 들고 막 때리지만 않다 뿐이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다. 예. 우리 대파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갔으면 대파 좋겠어요. 이야기 한 지금 이것 때문에 삼, 차는 사분 하여튼 좀 나왔으니까. 빨리 넘어가려고 했던 예. 건데 대파가 왜요? 처음에 뭐 대파가 대파 무슨 얘기가 죄가 있어? 그러니까 왜? 대파로 때려버릴까. 하여튼 한국일보 사면 보여드릴게요. 예. 한국일보 사면 이 대파한다는 5,000원 윤 정부 국민삼 무관심 비판 네, 이재명 대표가 연설할 때 대파 대파 한단. 들고 진짜 때리려고 그러네. 대파 한 단, 대파 한 단 들고 대파 그렇게 한단은 했다는 얘기인데 5,000원이다. 예. 동아일보 횡설수설이라고 하는 예. 그 칼럼 코너가 있어요. 거기 김재영 논설위원이 예.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 저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죠. 맞아요. 예. 합리적 가격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사흘 전이죠. 예. 윤 대통령이 서초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가서 대파 한 단 가격 보고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예. 농협 유통 대표가 지난해 생산량 부족으로 대파가 1,700원 정도 하는데 현재 875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듣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예. 이런 대파 4,000원 정도 하는데 그렇죠.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근데 1,000원 정도인 소포장 손질 대파하고 헷갈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 지금 한 단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한 단. 한 단 이렇게 한 묶음 지금 한 단. 있잖아요. 단. 1,000원짜리 파가 있긴 있어요. 뭐냐? 잘라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리고 김민하 평가가 주로 네. 이용하는 저 같은 네. 1인 가구를 위해서 네. 몇 개 들어있는 요 알아. 네. 700g에 3,250원 같은 날에 제가 한 살림에서 3,250원에 샀는데 700g에 3,250원이었고 한 단 정도면 한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아니, 단의 기준 1kg입니다. 근데 근데 저 마트 저도 이제 가잖아요. 네. 가족이 있으니까. 예. 5원짜리 단위 가격표 봤어요? 그것도 이상해. 그렇죠. 5원짜리 가격 봤어요? 그냥 하나로 그 마트 양재점에서 전날 대통령을 위해서 좀 쇼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왜 그런지가 예. 이 칼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영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대형마트 권장 판매 가격이 4,250원이다. 이라 그래요. 예. 납품 단가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게 2,000원, 예. 농협 자체 할인이 1,000원, 와. 정부 할인이 30%가 들어가 30% 쿠폰이 들어가서 375원을 반영하니까 875원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저 때만 딱 저 기간에만.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파격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그렇지. 되는 거죠. 그렇지. 2020년 도매 가격이 1,000원을 밑돌자 농민들도 생산비도 못 건진다며 대파밭을 갈아엎은 적도 있는데 그랬지. 맞아요. 근데 1,000원을 밑돈다고 대파밭을 갈아엎었는데 875원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또 대통령은 합리적이라고 그래. 근데 이렇게 팔기 시작한 건 대통령이 방문한 18일부터 1인당 5단씩 하루에 1,000단을 한정 판매한 거라 그래요. 근데 이달 11일부터 13일 사이에는 농식품부 지원 20% 할인 행사를 하면서 2,760원에 팔았대요. 그런데 14일부터는 1,250원으로 가격을 낮추더니 대통령 방문 당일에는 정부 할인 30%를 또 반영해서 875원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20일까지, 네.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만 할인을 하려고 했는데 네. 대통령 방문 특가 논란이 커지니까 쑥스러우니까. 27일까지 네. 이 행사를 연장했다고 합니다. 알리바이 만들어야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중에 지금 동아일보가 횡설수설로 쓴 거잖아요. 네. 사실 이 기사 어제 또 중앙일보가 맞아요. 기사로 썼어요. 있었어요. 대파 팔아서 하나로 마트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중동이 네. 봐도. 농협 이거 잘라버려야지 지금 예. 정말. 예. 그리고 오늘 그래서 한겨레라든가 경향신문이라든가 사설도 썼습니다. 이 제목이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가자 떨어진 대파값 물가 대책의 어설프 민낯 이런 대목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이런 이 일이 가능한 거냐. 네. 쉽게 얘기해서 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는데 생산비가 그보다 훨씬 비싼 현실을 모르고 대통령이 하는 말 아니냐. 아니, 딱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스러워요. 중국스러워. 시진핑 가면 그 얘기도 여기에서 물가 안정 나오고 막 똑같아. 그 그러니까 얘기도 경향신문 사설에 마지막에 중국 애들 하는 거랑 경향신문 사설에 똑같다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네. 그런 내용. 경향신문 마지막에 북한 같은 폐쇄적인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 똑같다니까, 일어났다는 점에서 하는 게. 875원 대파를 단순 루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 무슨 자유민주주의야.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공무원과 하나로마트 관계자부터 징계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옆에서 농림부 장관은 또 그게 그 구색 맞추면서 맞장구 치고 있더만. 유지 불가능한 이러한 가격을 억지로 계속 유지할 경우에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농민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수천 군들밖에 없어. 농축수산품 납품 단가 인하를 위해서 많이 네. 올랐으니까 2천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 민심을 달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2,200만 가구에 가구당 10,000원도 안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가격을 계속 낮추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그렇지. 한겨레 신문에서도 한겨레.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선거 앞두고 이것도 쇼지 뭐.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모질라 가지고 대파 한 당 가격을 875원으로 내리려는 그 경향신문 사설 인용하자면 3월 27일까지 하지 농협직원 말고 잘라야 됩니다. 3월 27일까지 하지 말고 4월 10일까지 하지 그래. 그리고 물가 문제가 사실 네. 계속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사과도 비싸고 파도 사실 비싼 거잖아요. 네.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네. 대통령이 사실 저렇게 가가지고 네. 이 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875원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은 현장을 모른다. 아. 현실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뭐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자꾸 선거에 도움 안 된다는 얘기하면 화가 나시겠지만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정부 정책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고 지금 저렇게 갖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보조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사실상. 예. 그런 점에서 아까 경향신문이 경질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징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 공무원들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마트는 뭐 징계 경질까지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렇지. 예. 공무원과 관련돼서는 이건 아주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여사님 시켜가지고 예. 요즘엔 뭐 예전에는 장보러 많이 갔다잖아요. 여사님. 예. 그 아땡이라고 하는 거기에 예. 그 마트에 가가지고 장 보고 음식도 손수하고 뭐 그랬다는데 요즘에는 갈 기회가 없어서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예. 대파는 어디 보통 이제 사골 공국 이런 데 많이 쓰죠? 아니 우리가 많은데 다 모든 쓰는 곳에 거죠. 들어가죠. 대파가 그럼요. 쪽파 쓰지 않나? 요리를 안 아니 하시는 오히려 분이 이제 모양이군요. 오히려 쪽파의 사용처가 좀 더 쪽파가 좀 오히려 제한적이고, 적지. 예. 저거요? 예, 아. 대파는 네, 모든 것에 다 집어넣죠. 그렇구나. 예. 요리를 좀 하세요. 요리를 못 합니다. 예. 여기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제가 예.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